자, 이제 O2O.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소비자 뭐 장점을 쓰시오. 뭐 써주지 뭐. 최근 상거래 방식에서 뭐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거를 먼저 하고 하면 좋긴 한데 좀 쉽지가 않아서 관련된 용어가 뭔지 봐보자고요. 이 마켓플레이스,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상거래를 하는 모든 활동, 옥션에서 물건 산다. 이 마켓플레이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뭔가 하는 거잖아요, 지금.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마켓플레이스. 물론, 여기에도, 이커머스라는 말은 당연히 알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그냥 일부러 안 쓴 거고, 이 마켓플레이스. 그 다음에, MRO. 소모품에 대한 전자상거래. 볼펜 산다고요. A4지 산다고요. 조달 시스템, 이 프로큐리먼트. 조달. 입찰해주고, 온라인 입찰, 이런 거예요. 이 프로큐리먼트. 나라장터, 그게 이 프로큐리먼트예요. 그게. 자, 그러면, 또 여기에도 또 관련된 거. 아까 이커머스는 아니까, T커머스, 다 소문자예요. T커머스. M커머스 알죠? 모바일로 하면 다 M커머스야. 그죠? G커머스 뭘까요? 지오그래픽, 위치 기반. 내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그죠? 이거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 아무것도 아닌 지식을. 자, 그 다음에 원투원 1대1 뭐 알죠? 1대1 퍼스널리제이션 그래도 되고 한 개 화면에서 모두 다 처리한다? 원스톱. 그죠? 원스톱. 그 다음에 지금 이거 비즈니스 하는 겁니다. 비즈니스 하는 거니까 물건을 파는데 싼 거 하나 팔고 나중에 비싼 거 팔아요? 업셀링. 업셀링. 반대 다운셀링. 이거 팔면서 저것도 껴서 팔아? 크로스셀링. 이거 기계처럼 나와야 돼요. 이 세트입니다. 얘네들이. 그죠? 그 온라인이니까 뭐 비즈니스 변화에 빨리빨리 대응해. 타임 투 마켓. 이게 사실은 다 경영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이 말들이.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 뭐예요? 마켓쉐어. 마켓쉐어. 여섯 번째 JIT 뭐예요? 저스트 인 타임이죠? 뭐예요? 무재고율. 그죠? 그 다음에 타겟 마케팅. 그죠? 타겟 마케팅.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서비스. 전화해서. 아웃바운드, 우리가 전화해서. 기업이 전화해서. 인바운드는 내가 기업에 전화해서. 그죠?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서비스. 일곱 번째. 커스터머 세그먼테이션. 그죠? 고객 세분화. 고객 세분화. 그죠? 누가 더 우수 고객이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고객 세분화. 자, 그래서 일단은 좀 더 하죠. 좀 더 합니다. 여덟 번째, 롱테일. 롱테일이 나온다라는 건 반대말이 페레토입니다. 롱테일. 그죠? 일곱 번째, 집단지성. 집단지성 뭘까요? 인터넷에 있는 전문가를 이용해서 지식을 얻어내는 거예요. 인터넷에 있는 전문가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떤 토픽을 공부할 때 인터넷에 딱 봤더니 자료가 떠. 그것도 집단지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터넷에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집단지성 전략이에요. 그래서 집단지성은 인터넷에 있는 전문가를 활용해서 그죠?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업 전략이 집단지성이에요. 그럼 인터넷에 있는 전문가를 대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뭘 주겠지. 대우 간단해. 네이버 뭐 이렇게 점수 하나 주면 돼. 그거예요, 그거. 꼭 현금 안 줘도 됩니다. 꼭. 자, 요 단어들의 세트는요, 머릿속에서 딱 기억이 나야 돼요. 그러면 O2O가 뭐든, 자, 지금은 O2O의 요소 기술은 얘기할 게 없어요.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잖아요. 그죠? 그럼 요소 기술은 온라인에 포커스되어 있는 거죠. 맞죠?
그죠? 뭐 어디 봤더니 비콘이라는 말도 나오죠, 지금. 비콘 나오면 NFC 나오는 거고, 와이파이 다이렉트 나오는 거고, 뭐 다 나오는 거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요소 기술은 이제 문제가 안 돼, 오토는 보지 않아도. 근데 오토는 말 그대로 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적인 용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토를 활용한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서비스 뭘까요? 말을 만드세요. 인바운드는 고객이 우리한테 요청이 왔어요. 그게 전화일 수 있고 인터넷에 글일 수도 있어. 그래서 온라인 채널을 통한 요청과 오프라인 콜센터를 통한 요청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럼 채널을 관리해서 뭘 요구하는지 필요하죠. 그죠? 그럼 인티그레이션 서비스 데스크 그러면 돼요. 통합된 서비스 관리 그냥 그 얘기예요. 통합된 콜센터보다 낫잖아 그 말이. 그죠? 일부러 콜센터는 좀 없어 보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우리가 얘네한테 뭔가를 자 우리 인터넷에 이거 있는데 할래? 오프라인에 뭐 있는데 오실래? 이거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뭐야? 아웃바운드죠. 아웃바운드인데 그냥 전화해서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전화해갖고요. 요번 기회에 기술 한번 공부해 보시죠. 따면 좋아요. 그럼 짜증나죠? 근데 딱 보니까 삼성 SDS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팀의 신입사원이에요. 전화를 어떻게, 거의 파밍이야. 피싱이야. 아니면 SDS 거기죠? 나 거기 QA 팀 다녔었는데. 여기부터 시작하는. 그 아키텍처 쪽에 혹시 그거 아세요? 모르는 것만 물어보는 거지. 일단은 기본은 모르는 것만 물어. 잘 모르겠네. 그럼 이 부분 안 되면 나중에 프로젝트 나가서 문제 될 거라고. 지적이 되면 인식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평가는 항상 안 좋은 평가만. 이건 뭐야? 완전 수작 부리는 거죠, 지금. 이게 온라인이거든요, 이게. 이게 타겟팅 마케팅이거든요, 지금. 이게 원투원 서비스예요,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왔어. 알고 봤더니 SA가 QA를 안 배우면 안 돼. 이것도 하셔야 됩니다. 뭐예요? 크로스셀링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O2O는 전혀 공부를 안 해도요, O2O의 비즈니스 전략을 내가 쓸 수 있어. O2O의 원스톱 서비스, 원투원 서비스 전략. 이거 되거든요. 이게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요 단어 중에 모르는 말이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모르는 말이. 자, 최근 전자상물의 변화에 따라 O2O 서비스 뭐예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온라인에서 다시 오프라인으로 전부 다 융합되는 거죠. 경계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막 채널 간의 진입장벽, 채널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 이 말이 정확히 맞는 거죠. 그거 써주세요. 채널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 이게 최근 비즈니스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죠? 채널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 그래서 IT 변화에 따른 상거래 방식은 신뢰성, 면대면, 그죠? 매장 직원이 직접 얼굴 보면서 이러면 오프라인은 무조건 여직원 뽑아야지. 이거 얘기할 게 없는 거지. 그런 얘기 안 해요? 직장 다니다가 우리 팀장님이 그러는데 커피숍 여기 가는데 야 여기가 말고 저기가 왜요? 저기는 훨씬 더 어린 사람이 있어. 안 그러는 것처럼 그래요. 그래요. 그럼 막상 가. 그럼 진짜 어려요. 근데 가끔 그 여직원이 바뀌면 안 다녀, 그다음부터. 뭐, 가격은 관계없어요. 이 오프라인은 그거지, 뭐. 그죠? TV, 티커머스. TV 하면 티커머스라고 그랬죠? 양방향 채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도. 자, PC, 그 다음 모바일, 엠커머스. 자, 넘어갑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한다 이거예요. 이것저것. 그죠? 자, 여기도 밑줄 하나 거주세요. 옴니 채널이라는 거.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 그죠? 사용하는 거를 옴니 채널이라고도 부른다. 자, 쭉 넘어갑니다. 온라인 투 오프라인. 그냥 한번 읽어보자고요. 사전에 등록한 가입자에게 SMS 등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해서 이벤트비 할인 쿠폰 제공하고 고객을 방문으로 유도한대요. 사실 여기 키워드는 원투원 서비스가 돼야 되는 거죠. 뭘 원하는지. 그럼 이런 말들은 사실은 이 말을 잊고 언제 나왔을까요? 제가 처음 들어본 거는 2007년, 2008년 CRM. 이건 CRM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고객 관리. 뭘 원하는지.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한다. 뭐예요? 라이프타임 밸류. 고객에게 필요한 가치를 제공해서 고객의 생명 주기를 연장시킨다. 라이프타임 밸류의 전략이 LTV 전략. CRM의 핵심 키워드예요, 그게. 이 LTV 전략을 이행하는 방법이 원투원인 거거든요. 네가 원하는 거. 네가 원하는 걸 주겠다.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 읽어만 봐보세요. 그거 메모해주세요. LTV.
매장에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즐겨찾기, 브랜드 매장의 상품 정보, 할인 쿠폰 등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전송을 유발한대요. 그죠? 모바일로 전송을 유발한대요. 이거 뭐 그냥 이제 이게 LTV네. 그냥 상품 하나 준다. 온라인 구매 상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인수하게 하여 어떻게 해요? 방문을 유발하게 만든다. 사실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거 활성화하는 전략 뭐예요? 오프라인 무료. 이거거든요. 안 그래요?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데 오프라인 무료. 그럼 사람들이 매장에 오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뭔가의 가치를 줘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거는 그냥 그거예요. 어차피 참여를 유도해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사용자 참여 유도. 오프라인이건 온라인이건.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발전 단계. 뭐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이 됐고, 오프라인이 온라인이 됐고, 뭐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죠? 아니어도 됩니다. 자, 주요 기술. QR코드. QR코드는 뭐, 이거는 해킹의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엄한 거 잘못 찍어놨다가는 끝장나죠? 자, 핀테크, NFC, 뭐 쭉 다 대충 들어갔습니다. 맞죠? 대충 들어갔어요. 지오펜싱, 그냥 밑줄만 하나 거두세요. 요거 하나 나왔으니까. GPS 기술을 활용해서 지정된 영역의 가상 울타리. 그러니까 내 공간에 딱 들어오면 어떤 정보를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울타리다 이거죠? 내 영역에 들어오면. 그래서 지오펜싱, 이것도 어디다 써도 다 맞죠? 그죠? 원투원 서비스를 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 기술, 빅데이터. 맞죠? 네, 빅데이터. 그것도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네, 키워드는 이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디에 쓸 수 있냐? 지금 요소 기술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개념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마켓의 동향이 이렇게 발전되고 있다는 건 이미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정보 검색도 할 수가 있고요. 정보 검색하면 나오는 단어 뭐죠? 이게 나와야 돼, 이게. 첫 시간에 했던 거, 가장 기본부터. 온톨로지, RDF, 뭐죠? 시멘틱 웹, 그죠? 이런 거. LOD.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정보 검색하면 문자열 검색을 비교하는 게 있습니다. 불리안의 검색. 그 다음에 또, 이름만 일단 아세요. 그 다음에, 컴퓨터들은, 컴퓨터들은, 근데 우리가 분석할 때 들보다는 컴퓨터라는 명사가 더 중요하죠. 그죠? 이거 끊어버릴 수 있죠? 이게 뭐예요? 스타버드 스태밍이에요. 스타버드 스태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그냥 머릿속에서 자연어라는 글이 있으면 이 자연어는 조사도 있고,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고, 동사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문장 안에는. 맞죠? 그럼 이 자연어를 분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예요? 스타버드 스태밍. 쓸데없는 거 없애라. 뭐뭐하고. 근데 이런 게 의도라서 사실은 좀 문제가 되긴 합니다. 뭐뭐하고. 이런 말들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덱스화 시키는 거죠. 인덱스화 시켜서 가장 기본이 삼성전자가 몇 번의 단어가 나오면 아마 삼성전자에 모일 거야. 빈도수 분석하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러한 기본을 우리는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전처리 기술이라고 해요. 프리프로세싱. 그러니까 정보검색, 프리프로세싱, 정보검색, 스타버드 스태밍 제거, 빈도수 계산, 이거 딱 나와야 돼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격? 가격은 고객에 따라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다 바뀌잖아요. 뭐 GS 포인트 있으세요? 뭐 있으세요? 가격이 랜덤화하는 거잖아요. 프라이스 나오면 머릿속에서 다이나믹 프라이싱이에요. 동적으로 바뀐다 이거예요. 제품의 상태에 따라서 고객 세그먼테이션의 고객 등급에 따라서 상품의 가격은 바뀐다. 다이나믹 프라이싱. 자,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 있죠? 요거 비즈니스 용어로 덩어리로 반드시 외워놔야 돼요. 이 덩어리로. 자, 그 다음에 결제, 페이먼트, 그죠?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니까 간편결제, FIDO, 간편결제, 배송, SCM, 뭐예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그죠?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공급망 관리야, 공급망 관리. SCM의 키워드는 JIT입니다. 무제고율. 무제고율. 무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 SCM의 결정적인 문제는 채찍 효과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유통회사가 고객 정보를 왜곡해서 제조회사에다가 물건을 엄청 싸주게 만드는 결론이 일어나 버려요. 이게 문제점입니다. 원래 목적 자체는 재고를 없애겠다가 목적인데, JIT가 목적인데, 제일 밑에 있는 하청업체만 죽어나는 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SCM 딱 나오면,
무제고율 JIT를 실현하기 위한 문제점, 채찍 효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해되시죠? SCM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삼성전자죠. 다국적 기업에서 제품의 원자재를 갖다가 이제 물류 비용이라는 문제는 있지만 똑같은 문제를 중국에서 만들고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파는 게 더 이득일 수 있죠. 한국 사람 쓰는 것보다. 그러면 중국의 물량 재고가 얼마가 있어? 브라질엔 재고가 얼마가 있어? 원자재는 뭐가 얼마 있어? 이걸 한눈에 파악해야 되죠. 자, 브라질 공장에 재고 있으니까 야 그거 그냥 배 타서 호주로 보내줘. 그냥 또 구매하지 말고. 그러니까 삼성전자예요, 사실은. 이런 다국적 기업에서 일어납니다. SCM은. 자, 사후관리 서비스, 이건 평가를 통해서 그런 거고. 그래서 요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특히 1번, 2번, 3번, 여기 배송까지 쭉 넘어갑니다. 사업 영역 확대, 소상공인. 자, 이런 온라인의 비즈니스의 특징이 하나 있죠? 첫 번째 특징 뭐예요? 진입장벽이 낮다. 그죠? 진입장벽이 낮다라는 거, 온라인은. 그리고 그 말은 누구나 창업이 쉽다. 그죠? 근데 여기에 진입장벽도 낮고 누구나 창업도 쉬운데 핵심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술로 좋은데 컨텐츠로 망한 프로덕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3D TV. TV 광고 안 하죠, 요새? 기술 우수하지. 막 이게 튀어나오는데. 근데 그걸 뭘로 컨텐츠가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기술은 좋은데 컨텐츠가 없어서 망할지 안 망할지 아직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VR이죠. 이건 컨텐츠만 되면 끝장나는 거죠. 그건 VR인 거예요. 자, VR의 다음의 기술은 뭘까요? 홀로그램인 거죠. 이거 안 껴도 돼. 이거 덥거든. 이거 더워 죽겠는데 이거 언제 끼고 있어.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스타워즈처럼. 그 다음에 홀로그램이에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컨텐츠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적재산권, 상표권, 특허권이 재산으로서 가치가 중요해졌다 이거죠. 그런 말들이 있어야 됩니다. 얘는 기술을 많이 쓴다고 좋은 답이 아니에요. 얘는 기술하고 관련이 없는 주제예요. 얘는. 자, 그래서 오토 서비스 결론은 그림만 대충 복잡하게 그려놨지 원투원 서비스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원투원 서비스. 근데 우리가 입으로 잘 말이 안 나오는 게 이런 말이 안 나. 생활 밀착형, 원투원도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생활 밀착형 이런 단어들은 좀 밑줄을 그어주세요. 우리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말들이. 생활 밀착형 법령 정보 서비스. 법제청에 있는 정말 서비스의 이름이에요. 개인들한테 법률을 쉽게 가르쳐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오토는 넘어가고요. 자, 클라우드 소싱 테스트. 자, 여기 옆에다 하나 써주세요. 이제는 감으로 와야 돼요. 감으로. 뭐예요? 집단지성. 인터넷에 노는 사람 이용하겠구나. 인터넷에 있는 전문가 이용하겠구나. 그걸 테스트한대. 그래서 문제점을 뭔가 이렇게 사전에 좀 개선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정의로 한번 가보죠. 클라우드 환경에서 누구나 인터넷과 연계된, 누구나 IP망과 연계된 환경에서 클라우드 소싱 개념을 이용해 원격으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테스트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가 좋아져요? 궁극적으로 말하면 품질이 좋아지는 거죠.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품질에는 품질 비용이 있다고 옛날에 얘기를 했어요. 품질 비용은 뭐라고 그랬어요? 목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방 비용을 높여서 실패 비용을 낮추는 거예요. 즉 테스트를 많이 해서 오류를 줄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품질 비용도 돈인 거죠. 그리고 우리끼리 하면 정해진 패턴 위주로 밖에 되지 않아요. 엔드 유저 측면에서 되지 않고 인터넷에 있는 전문가는 많은 품질 비용을 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인력을 그대로 써버리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집단지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과거 테스팅과 이 클라우드 테스팅의 근본적인 차이는 과거 테스트는 예방 비용을 높여서 실패 비용을 낮추는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인터넷에 있는 집단지성의 어떤 사람들을 이용해서 예방 비용도 낮추고 실패 비용도 낮추는 전략을 쓰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이 말이.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딱 풀 때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어떤 요소 기술 이런 거 아니거든. 지금 얘는 뭐가 다르냐, 과거와 뭐가 다르고 뭐가 좋냐. 그래서 관점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물론 이런 관점은 저의 주관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또 다른 주관이 있으면 하면 돼요. 근데 별로 없어. 생각보다 그 주관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읽어보죠. 클라우드 테스트의 목적, 기능성, 사용성, 성능, 사용자 간의 의견, 뭐예요? UX 기반의, 사용자 경험 기반의 하겠다 이거죠. 하겠다. 자, 그러면 사용자 경험 기반의 테스트 이거 안 한 적 있어요? 오프라인에서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시제품 만들고 한번 좀 써봐. 이미 오프라인에 있던 거죠. 기본 개념은.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얘기할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자, 밑으로 갑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팅의 의뢰라고 그랬는데, 자, 테스팅 목적에 맞는 테스터를 모집해. 이거 당연한 말이지. 이건 뭐 얘기할 게 없는 거고요. 당연한 말인데, 이 테스트를 의뢰할 때 집단 지성에게 어떻게 가치를 부여할 거냐. 여러분들 테스트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근데 뭐 나한테 뭐가 있어야 되잖아. 그게 있고도 돈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예, 그러니까 테스터들한테 뭔가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전략이 고려가 돼야 돼요. 그냥 무조건 해달라고 그러면 인터넷에서 기다리고 있다 왔어. 이거 안 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전략이 뭔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뭐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메모해 두세요. 안 그러면 얘기할 게 없잖아요. 의뢰하고 테스트하고 결과 보고하고. 뭐 이해되시죠? 그러면 클라우드 테스팅을 위한 테스터들한테 어떻게 해요?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전략 뭐가 있을까요? 이거 답이 없는 게임입니다. 자, 전문가 집단의 구성, 전문가 집단의 미팅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 전문가 집단 이건데 밥 한 끼 사주면서 그죠? 우리는 패밀리입니다. 패밀리를 만들어 주는 거야. 그냥 밥 한 끼 먹으면 돼. 그리고 회장 한번 뽑아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회장한테 인센티브를 조금 더 줘. 뭔가를. 그때는 진짜 상품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회장 주도하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만났잖아요. 그쪽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한 달에서 두 달 동안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가치가 없어도.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이런 게 전략입니다. 이런 게 전략이에요. 이 집단지가 나 그럼 당한 거였어? 그거 생각하지 말고. 원래 이런 게 전략이에요. 네, 이런 게 전략이고. 꼭 돈 얼마? 그러면 돈을 주기 시작하면 다음번에는 더 큰 돈을 줘야 돼요. 그러면 비용을 낮추는 이 목적 자체가 허물어져 버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돈은 스코어링을 해서, 이 클라우드 테스터한테 스코어링을 해서 특정 몇 프로한테 집중적으로 줘야 돼요. 부럽게. 이거 제 주관이에요. 평균화해서 줘버리면, 에이씨, 이 돈 안 받고 말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이 돈 안 받고 말지예요. 근데, 나도 어쩌면 저 1등 되면 저거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1등은 안 돼, 절대로. 알고 봤더니 1등은 직원이야.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당했다 그래도 가슴 아파하지 말고. 원래 그게 집단지성의 비즈니스 전략이에요. 그래서 원래 집단지성의 비즈니스 전략이 나쁘게 보면 되게 나쁜 거예요. 치사한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 답의 키워드가 뭔지 알겠습니까? 어떻게 가치를 부여해 줄 거냐. 그래서 전문가 집단을 만든다거나, 그죠? 어떤 정보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그죠? 어떤 토론대회를 만들어준다거나, 이해되시죠? 예. 우리는 많이 당했습니다, 생각보다. 자, 그게 클라우드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롤을 주는 거죠. 롤을. 예, 최근에 나온 이 집단지성을 활용한 비즈니스 사례, 의도하진 않았지만 한 거 하나 있더라고요. 정보보호관리체계 심사원협회에서 20명이 정보보안 기사 필기책을 썼어요. 두께 요만합니다. 20명이 요만한 거 썼어. 20명이면 이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돈 안 받고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책이 얼마나 팔리건 그걸 나누기 20을 내버리면 얼마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밥값으로 쓰자. 이거예요. 이런 게 집단지성이에요. 예. 아무튼 뭐 참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아무튼 이거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합니다. 클라우드 펀딩은 뭐죠? 이거 TV에 나오던데 나도 영화에 투자할 수 있어. 그죠? 나도 뭘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스타트업 기업들 간에 어떻게 자본모.
자금을 모으는 방식은 좋은데 권리관계가 명확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될 때는 문제가 안 돼. 항상 뭐예요? 대박이 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안 될 때는 열심히 해보자. 이게 되니까 의미는 알겠죠?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를 갖고 올 수 있죠? 청년 일자리 창출. 취업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청년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고, 또 해외도 될 수가 있으니까 K-move. 얘는 이런 단어들을 빼내야 돼요. K-move. 그죠? K-move라는 거를 빼내야 됩니다. 자, 그럼 클라우드 소싱은 뭐예요? 제품 과정에서 참여시킨다 이거죠. 이거 혹시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최신 기술로 공부를 안 하는데 웹 2.0 하면 나오는 키워드가 딱 3개가 있거든요. 사용자 참여, 공유, 그 다음에 뭐예요? 공유 개방을 해도 되고 집단지성, 롱테일 전략 이거거든요. 지금 그걸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단어를 쓰지 않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이름 알아두세요. 클라우드 소싱, 클라우드 펀딩, 클라우드 소싱 테스트. 그죠? 그러면 우리 이거 됩니까? 리스크 기반 테스팅 전략. 첫 번째 1번. 이 모듈이 보안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클라우드 소싱 테스팅을 통해서 결론대 한 줄. 결론대 한 줄이라고요. 결론대 한 줄. 그래서 이 주제는 결론대는 어떤 토픽에다가도 갖다 쓸 수 있다. 지능 정보화 시스템의 AI의 정확도 테스팅 전략. 이거 됩니까? 되는 거죠.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소싱 테스트의 사례가 있죠. AI에서. 유세돌 걔는 테스터였던 거예요. 걔는 그 사례인 거잖아요. 걔는 테스트였던 거야 그냥. 걔가 이기든 지든 관계 없었던 거예요. 알파고는 왜? 배워서 모듈 바꿀 거고 지면은 오히려 걔가 이기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점을 못 찾아버리니까. 그래서 요즘 테스터가 제일 잘 나가요. TV 보면 그죠? 클라우드. 자, 넘어갑니다. 기계학습은 한번 봤죠? 쭉 넘어가고요. 여기만 하면 밑줄 그어두세요. 그냥. 지도학습과 자율학습이 있다. 그죠? 자율학습. 네가 알아서 그 얘기인 거고. 지도학습은 인풋을 계속 넣으면서 모형을 만드는 거고. 자, 근데 지도학습은 이 기법이고 자율학습은 이 기법입니다. 사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좀 따로 가보세요. 따로 보는데 다 볼 수는 없고 우리 쉬운 거부터 보죠. 군집 분석 뭐예요? 유사 데이터를 묶는 거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을 묶어놨어요 지금. 그럼 이 군집의 의미가 뭐죠? 기술사에 공부 있는 사람? 사실은 그 말도 맞지만 그냥 뭐예요? 직장인들의 집합? 이것도 맞을 수도 있거든요. 맞죠? 수도권 근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군집? 맞거든요. 군집 분석의 핵심 문제점은 군집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걸 기술사 공부하는 사람들의 집합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있다고 쳐보세요. 그럼 기술사 공부하는 집합은 다 서울에 있다? 봐보세요. 이거는 파티션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경계를 어떻게 끊냐에 따라서. 우리 그거 있잖아요. 미사일이 원래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저거예요. 독일에서 영국의 런던을 갖다가 비행기로 막 폭격을 했어요. 그럼 포탄 이 모양이 나오잖아요. 이 모양을 가지고 군집을 묶어서 도대체 얘네가 뭘 부시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명중을 못했던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거는 다음에 어디를 공격을 할지 알고 싶은 거예요. 폭격을 할지. 그래 포탄 자국을 군집을 해서 그럼 다음 여긴가?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래서 거기서 프레임을 바꿔봤어요. 이 경계예요. 프레임이라는 말은. 경계를 바꾸면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맞죠? 그래서 군집의 가장 큰 문제는 프레임에 대한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군집 분석이라는 건 사실은 현실적에서는 거의 안 써요. 보조 분석으로는 쓸지 몰라도 이게 주력이 될 수는 없어요. 그 프레임을 나눌 때 거리로 나누자 K민지인 거지. 거리 기반으로 프레임을 끊자 이거예요 지금. 근데 이것도 쉽지가 않은 게 거리라면 나를 기준으로 몇 메터인지 몇 킬로인지 이 기준도 좀 명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관적으로 묶어버리는 거죠. 뭐를 중심으로? 어디가 중심이에요? 중심점이 명확하지 않죠. 그래서 군집이라는 건 K민지 똑같습니다. K민지가 군집 분석이에요.
프레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중심점이 명확하지 않고요. 군집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간단하긴 하지만,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의사결정 트리라는 건 뭐예요? 의사결정. 어떤 조건에 의한 분류인 거예요. 그래서, 자, 약정, 계좌 가입을 언제 했고, 일 매출이 얼마이고, 전부 다 조건이죠. 그 조건에 나온 데이터, if then.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장점 뭐예요? 설명력이 명확하다. 왜 이 군집이 나왔는지 명확하다 이거예요. 예, 명확하다. 신경망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이거는 데이터를 계속 넣어가서 돌리는 거예요. 이 안에 기계학습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자, 그렇게만 알아두십시오. 자, 넘어갑니다. 눈에 얘기하지만 최신 기술에서는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자, 무인자동차 요소기술 뭘까요? 쓸 수 있어야 돼. 무인자동차 GIS 맞습니까? 레스터 벡터 맞죠? GPS 맞습니까? 맞죠? 무인자동차 또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비콘 있어야 돼요? 안테나? 있으면 좋아. 안테나. 그 다음에 만들어 보세요. 센서 필요해요? 무슨 센서? 이름을 조금 붙여보세요. 온도 센서 필요해요? 불나면 삐삐 거려줘야지. 그죠? 온도 센서. 거리 센서 필요해요? 앞차와 뒤차의 간의 거리. 그냥 말을 만들어 보세요. 거리 센서 필요하죠? 그 다음에 속도, 고도 필요해요? 센서의 종류를 외워두면 되게 글 쓰기가 편합니다. 근데 센서의 종류 해보세요. 그럼 잘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되게 쉽잖아요. 온도, 습도, 거리, 압력. 맞죠? 그죠? 고도. 요 정도만 알아놔도 센서를 활용한 이런 게 아니라 온도 센서와 그 고도 센서를 기반으로 하여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센서의 종류를 그냥 메모만 해두세요. 물론 이것도 기출문제예요. 센서의 종류를 쓰라는 게 온도, 거리, 습도, 압력. 그죠? 온도, 습도, 거리, 압력. 그다음 뭐라고 그랬더라? 네, 고도. 네. 위치 센서 그래도 됩니다. 위치 센서. 자, 그래서 센서의 종류를 쓰면 무인자동차에 쓸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 여기에서 또 필요한 요소기술 뭐예요? 기계학습인 거죠. 기계학습. 맞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리고 카메라로 사물을 찍으면서 이걸 인식하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정해진 지도로 가버리면 문제가 있죠. 공사가 일어나면 그게 안 맞아버려요. 그죠? 카메라로 뭔가를 계속 찍으니까 첫 번째 1번 적외선 카메라 있어야 되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사람 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카메라로 찍으면 패턴 인식해야죠. 이거 이미지. 이게 사람인지 강아지인지 이게 돌인지 자동차인지 이거 인식해야죠. 그죠? 그럼 패턴 인식에서 가장 기본은 클로마키인데 얘는 색깔 자체가 컬러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메라로 찍은 그 자동차의 모양을 벡터라이즈 시켜서 자동차의 원래 DB와 비교해야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말 이해돼요? 지금 지문인식과 똑같잖아요. 대충 테두리 정보 0x 잡아낸 다음에 자동차의 DB에 0x 정보와 비교해서 몇 점 이상이면 걔는 차야. 이건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뭐가 필요하죠? 자, 자동차는 무거우면 당연히 연비를 많이 쓰죠. 그죠? 당연한 겁니다. 무거우면. 차는 무조건 가볍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가볍고 튼튼하게. 그러면 자동차가 안에 HP의 슈퍼돔을 트렁크에 넣고 다녀야 돼요? 그럼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지능정보와 인공지능의 분석을 메인 센터에 두고 사물을 리얼타임으로 보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차량은 되게 가벼워지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일본의 아시모 어깨에 등짐 지고 다니잖아요. 그거 컴퓨터나 배터리예요. 엄청 무겁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네트워크 컴퓨팅 뭐죠? 센서와 통신기기만 있고 모든 건 중앙의 센터에서 지시를 다 내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네트워크 컴퓨팅까지 나와야 된다고요. 네트워크 컴퓨팅까지. 자, 넘어갑니다. 딥러닝, 신경망을 분석을 통해서 우리 들어본 거 뭐가 있죠? 기계학습에 찾으면 됩니다. CNN 뭐 이런 거 있었죠. 그걸 풀어내라고요. 그걸 풀어내요. 딥러닝. 그러면
뭐를 그냥 딥러닝하고 그렇게 풀지 말고 뭐를 학습할까요? 찾아보세요. 뭐를 학습할까요? 침입탐지 여부 학습, 침입탐지 딥러닝 방식. 첫 번째, 방화벽의 패킷 필터링 정보, 방화벽의 블랙리스트 IP. 이해돼요? 그래야지 그게 그림이 조금 좋아지잖아요. 그냥 딥러닝을 해버리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죠? 자,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